부처님 또는 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으로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모든 생물은 전생의 업보를 안고 살며 그 업보가 사라질 때까지 윤회한다고 하는데, 해탈에 이르러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포하였으며, 이처럼 부처가 되는 것을 성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누구든 부처라고 할 수 있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석가모니 불,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마하파리 니빠나경에 따르면 붓다는 그 사후에 그의 몸이 화장되고 남은 재와 뼈가 그곳의 추종자들에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불한 붓다의 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기원전 1세기경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붓다는 말라스의 수도인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고, 처음에는 붓다의 모든 유물이나 유골은 원래 붓다가 속한 석가 시족에게만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섯 시족과 왕이 시체 유물을 요구하게 되며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 그의 유물을 10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족의 족장이 부처의 유물을 차지하기 위해 쿠시나라의 말라족과 싸움을 일으키는 바람에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한 추장들은 병거와 코끼리를 타고 떠났으며, 그 유물이 코끼리의 머리에 지고 있는 모습이 새겨진 그림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붓다의 유물 중 8개는 시체에서 나온 유물에서, 그리고 하나는 부처의 화장 장작 더미에서, 또 다른 하나는 유물을 나누는 데 사용된 냄비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붓다의 유물은 그 후 8개국의 왕족에 의해 사리탑에 안치하고 숭배했는데, 불교에서의 사리탑은 특히 이러한 유물을 수용할 수 있는 기념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치된 유물은 나중에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함으로써 마우리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마우리아 제국의 제3대 삼라트, 즉 황제였던 아소카에 의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후 붓다의 유물은 무려 84,000개로 분할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지역 전체에 사리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소카 왕이 붓다의 유물을 발굴하기 전에 마가다국의 아자타샤트르 왕은 부처님의 유물을 수집하고 그것을 지하의 사리탑에 그것들을 숨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붓다의 유물은 아소카 왕에 의해 그 무장이 해제될 때까지 로마 비사야 왕국에서 전해져 온 영역 기계 로봇에 의해 보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호메로스 시대부터 그리스 신화는 자동장치와 스스로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의 이집트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기계 로봇과 기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역사적 기술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가는 많은 고대 사회가 자동 기계를 상상하고 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국 연대기에서는 현실적인 안드로이드에게 속은 황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촉한의 재상인 제갈량의 부인으로 황승원의 딸이자 여성 발명가였던 황부인이 2세기경에 만들었다는 요리를 하는 인공 하인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행하는 병거처럼 만화와 같은 경이로운 기술은 힌두의 서사시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인도에서 로봇이 한때 부처의 유물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인도 사이의 연관성에 그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의 아자타사트루 왕과 아소카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92년에서 460년 사이에 통치한 아자타사트루는 강력한 투석기, 그리고 회전하는 칼날이 있는 기계화된 전쟁병과 같은 새로운 군사 발명품을 시운전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붓다가 돌아가셨을 때 아자타사트루는 붓다의 소중한 유고를 보호하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자타사트루 왕은 인도의 북동부의 수도였으며 지금의 파트나인 파탈리푸타 근처의 지하 속에 건설한 방에 그 유물들을 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통적으로 고대 유적에 서 있는 거대한 전사들의 동상은 대부분 당시의 보물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자면 아자타사트루의 경비원은 매우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들은 인공적인 로봇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장치 또는 기계의 존재를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부터 부타바하나 얀타 또는 영혼 운동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기준으로 미래의 왕이 부처의 유물을 왕국 전체에 분배할 때까지 아자타사트루의 왕의 로봇은 계속 그곳에서 붓다의 유물들을 지키기 위해 근무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힌두교와 불교 문헌에서는 바람처럼 빙빙 도는 자동 기계 전사가 칼로 침입자를 베고 회전하는 칼날로 아자타사트루의 병거를 공중으로 떠올리게 한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일부 버전에서 로봇이 톱니바퀴로 구동되거나 힌두 공학자인 비스바 카르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는 아마도 버마의 로카페나티에 관련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이전의 구전 전통을 바탕으로 한 번역본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오래되고 분실된 산스크리트어 문서의 팔리어 번역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매우 희귀한 이야기에서 당시 로봇 제작자였던 얀타카라는 지중해 세계의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인도식 이름인 로마 비사야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야바나스의 서쪽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로봇에 대한 야바나스의 비밀 기술은 매우 철저히 지켜졌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로마 비사야의 로봇들은 교역과 농사를 짓는 데 쓰였고 또한 범죄자들을 잡아 처형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봇 제작자는 자신의 비밀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밖으로 공개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로봇 암살자가 그들을 추적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기술의 로봇에 대한 소문이 인도에도 전해지면서 아자타사트루의 수도인 파탈리푸타의 한 젊은 장인이 그러한 소문에 자동기계 로봇을 만드는 법에 대해 너무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파탈리푸타의 그 청년은 어느 날 로마 비사야의 심장부에 환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비밀스러운 로봇 제작자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기술을 배우고 전승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봇 제작 계획을 몰래 빼내어 그 로봇을 자신의 고향인 인도로 돌려보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이 고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아마도 킬러 로봇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확신했던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절개하고 그 피부 속 아래에 로봇의 설계도를 삽입한 후에 다시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시신을 고향인 파탈리푸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단단히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자신의 고향을 향해 비밀스럽게 출발하였으나 결국 그의 상상처럼 그는 킬러 로봇들에게 붙잡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을 회수하여 생전에 전했던 그의 유언에 따라 그 아버지의 시신을
빠탈리푸타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인도로 돌아오게 된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에서 그가 생전에 세웠던 계획에 따라 그의 설계도를 되찾게 되었고 기계 로봇을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동화된 인공 군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아자타사투르 왕의 지시에 따라 지하 속방에 있는 부처의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가다 왕국 하리양카 왕조의 제2대 왕이었던 아자타사투르 왕에 의해 보호되던 시기 이후 약 2세기가 흘러 아소카 왕은 기원전 273년에서 232년쯤에 파탈리푸타에서 매우 강력한 마우리안 제국을 다스렸으며 그의 광대한 왕국 전역에 부처의 유물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사리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아소카 왕은 숨겨진 유물의 전설을 듣고 사나운 안드로이드 전사들이 지키고 있는 지하 속에 만들어진 비밀의 방을 발견할 때까지 매우 집요하게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찾아내게 된 붓다 유물 보관소에서 아소카 왕의 군사들과 기계 로봇 사이에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아소카 왕의 군사들이 그토록 강력한 안드로이드 전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주요한 방법은 신의 모든 병거와 무기를 만들었다는 비슈 바카르마의 신이 그 안드로이드 전사들의 신체에 회전하는 부위를 고정하는 볼트에 화살을 집중적으로 쏘아가면서 겨우 고장을 낸 덕분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 인공 병기를 만든 늙은 엔지니어의 아들이 아소카 왕에게 그들 로봇을 비활성화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겨우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아소카 왕은 결국 그렇게 모든 방어를 해제하고 붓다의 유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소설같이 들리는 전설의 이야기들은 냉소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환상일 뿐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부처의 유물을 수호하는 기계적인 존재에 대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서구 로마 비사야에서의 자동 기계 장치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중세 이슬람과 유럽 시대에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됐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역사적 배경으로는 마우리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간의 기술적 교류가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도와 그리스 사이의 접촉은 아자타사투르의 한 청년이 새로운 전쟁 기계를 만들었던 기원전 5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불교 문화의 교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북부 원정이 있은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인 칸다하르에 있는 당시 아소카 왕이 세운 기념물에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된 비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년에 두 명의 그리스 대사 메가스테네스와 데이마쿠스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예술과 건축을 자랑하는 인도의 파탈리푸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침 로마 비사야에서 로봇에 대한 설계도를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몰래 빼내었던 전설적인 청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아소카 왕이 그곳에 세운 웅대한 기둥에는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당시 아소카와 서양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아소카 왕은 알렉산드리아에 사절을 보냈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도 파탈리푸타에 있는 아소카 왕에게 그의 사절을 보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외교관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업적을 상대 나라에게 과시하기 위해 호화로운 성물을 증정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죠. 혹시 그들은 자동장치 및 기타 기계장치의 계획이나 미니어처된 모델을 가져왔을 수도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전해오는 전설의 원래 상세한 날짜까지는 여전히 밝힐 수 없었지만 부처의 유물을 수호하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아자타사트루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상상일 뿐일까요? 이 놀라운 전설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당시 자동 기계를 만드는 개념이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연결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한 신비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붓다의 유물이 있는 불탑을 파괴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매우 큰 중범죄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전설에 따르면 붓다의 열반 후에 신들은 부처의 약 80만 개로 구성된 몸과 90만 개의 머리털을 우주 전체에 분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의 모든 유물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에 그것이 다시 모이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 다시 정조하여 붓다의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또한 그 기적이 행해진 뒤 그의 유물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결국 미륵불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의 유물들 중 많은 부분이 다른 나라로 옮겨졌는데 현재 붓다의 유물은 아프가니스탄, 미국,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페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티베트 등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진 붓다의 유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젠가는 그 유물들이 다시 모일 날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유물을 지키던 고대 인공병기는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들은 그러한 기술을 어느 누구에게 전수받았고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몇 가지 의문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